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윤창중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처단한 폭침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평생 대한민국의 타도를 위해서 참 몰입해온 대한민국의 주적 중 하나인 이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백악관에 불러들여 가지고 보여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언행을 보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은 트럼프에게 보내왔던, 굳게 걸어왔던 신뢰를 한 방에 날린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12일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이 혹여나 1905년 7월 대한제국, 고종의 대한제국을 절멸에 이르게 했던 가스라테프트 미략, 저는 가스라테프트 미략을 떠올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을 각각 병탄하기로,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던 거, 밀약했던 거, 그게 1905년 7월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을사늑약이 성사됐던 것이고, 5년 후에 한일 병탄이라는 국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계 지도상에서 대한제국이 사라지고야만은 국가적 대재앙이 닥쳐왔던 거죠. 저는 그렇게 했던 미국의 역사적인 배신, 제가 이 북핵 폐기를 둘러싼 한반도 게임을 논하는 칼럼을 여러 차례 참 셀 수 없이 쓰면서 항상 경계해왔던 것이 미국의 배신, 바꿔 말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을 배신할 가능성, 또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참 기회 있을 때마다 참 경계하는 그런 칼럼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이 북핵으로부터 그러니까 북한의 핵 인질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싱가포르 회담, 그러한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에 의해서 북한의 종속 국가가 되고
바꿔 말하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 미국을 시발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북한의 종속 국가로 고착화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고, 평양 대동강 강가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들어서고 트럼프 타워가 올라서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예상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결코 확대 해석이냐, 지나친 확대 해석이냐, 제 자신 여러 번 점검을 해봅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왜 오게 됐느냐 하는 걸 되돌아볼 때, 이것은 트럼프와 문재인 간의 이 불신과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은 정말 대통령 문재인을 떠올리기만 하면은 정말 넌더리를 떼다시피 사실상 깊이 차원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정말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접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었던 그 언행과 북한의 최고 통치자도 아닌 그 김영철에게 보여준 그 여러 가지 예우를 비교해 볼 때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결례, 이런 것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말 그 65년 동안 맺어온 한미 혈맹 관계, 그 혈맹 관계에 있던 그 문재인에게 보여준 트럼프의 그 언행, 그리고 천안함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2010년 미국이 독자적 제재 대상에 올렸던 테러리스트 그 김영철을 백악관,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거주하는 그 업무를 보는 그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 해병대 사성 장군입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이.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 그 뜰에까지 나가가지고 김영철을 안내하고 말이죠. 트럼프가 무려 80분간 회담을 했죠. 문재인과는 21분, 딱 21분. 그러면서 트럼프가 김영철을 직접 배웅을 하게 되고 그 로스가든을 빠져나오면서 직접 배웅을 하고 그 폼페이오, 김영철, 이 트럼프 세 사람이 기념사진을 그 찍는 장면, 그리고 김영철이가 차에 오를 때까지 정말 천하의 트럼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이런 장면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재인이가 집권한 지 불과 1년 만에 1년이 조금 지났죠. 1년여 만에 한미 동맹 관계가
사실상 조론이 된 거 아니냐. 겉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론 상태인 게 아니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 국가 중심 세력들은 정말 청천벼락처럼 말이죠. 문재인을 우리가 혐오한 것과는 별개로 트럼프의 그러한 변심이랄까 배신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자세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보내온 그 신뢰, 그 어떤 트러스트 또는 믿음, 빌리프, 이런 것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니냐. 정말 큰일 났구나. 네, 트럼프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자신의 말들을 일거에 뒤집는다. 김영철을 보낸 뒤에 트럼프가 백악관 기자들에게 그 쏟아낸 말들을 정리해 보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쏟아낸 그 말들을 정리해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도저히 잠에 들 수 없는 황당한 말들이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언가에 서명할 계획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절차다. 그렇다면은 그토록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해온 완전한 비핵화, CVID, 또는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영원한 비핵화, 퍼머넌트, 영원한 비핵화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거죠. 완전히 미국의 방침이, 비핵화 방침이 후퇴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담을 왜 해야 하느냐. 자, 그래서 윤창중 칼럼사랑 TV에서는 시종일관 미북 회담을 왜 해야 되느냐. 과연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 폐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느냐. 그 트럼프가 과연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 회의하는 칼럼을 참 여러 차례 올렸죠.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CVID,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고 그것을 향한 하나의 절차 시작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싱가포르 회담을 왜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발로 차야 된다. 이러한 칼럼까지 올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을 접하고서 이건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 태극기 이 세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 그 맥시멈 프레셔라는 용어를 더 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폐기 약속을 하지 않고, 따라서 트럼프 김정은이가 핵폐기 선언에 서명을 하지 않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북한을 겨냥, 북한의 그 목줄을 이 올가맸던 최대 압박을 해제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북한에게 최대 압박, 최대 압력, 내 제재와 압박을 해제하는 선물만 주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죠. 왜 그러느냐. 트럼프가 역시 노벨 평화상을 노리거나 11월 중간선거, 2020년 자신의 그 재선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담을 깨는 것보다는 북한을, 김정은을 달래가지고 이러한 엉성한 미봉으로 끝내는 것이 전술 전략적으로 이익이 있다. 남는 장사라는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더듬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후퇴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이런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한 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책임이 너무나 큰 거 아니냐. 이거 너무나 큰 거 아니냐. 무슨 중재 역할을 한다 하면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북한의 편에 서가지고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이가 3인 1조로 한 패가 돼가지고 트럼프를 그야말로 이건 거꾸로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미 발을 디딘 이 북핵 문제를 이 정도 미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러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엄청난 이 저항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의회나 여론 주도층에서 이걸 과연 용납할 것이냐.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패착이 될 것이다. 엄청난 정치적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그건 트럼프가 잘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트럼프는 우리는 전쟁을 끝내는 것을 얘기했다. 김영철과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선언이 나올 가능성을 예고했어요. 이건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죠.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화약고인 비무장지대에 그 실질적 비무장화를 하지 않고 북한 인민군과 그 화력 배치가 완전히 이 전방으로 그야말로 그 쏠려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뒤바꿔 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꾼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만약에 종전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되게 한다면 이건 미국이 결국 뭐냐. 한반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3가지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전평화협정 공포. 종전평화협정을 섣불리 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될 것이라는 공포.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 공포.
종전평화협정이 공표가 되면, 서명이 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연방제 통일 공포가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상대로 공동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연방제 통일로 가려 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보수파는 연방제 통일 이꼴 공산화, 적화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의 종전협정 그 시사 발언은 대한민국 보수파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공포, 종전평화협정 공포, 주한미군 철수 공포, 연방제 통일 공포를 정면으로 자극했고, 따라서 트럼프에게 보냈던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 무한정한 신뢰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 번째, 트럼프가 미국이 대북 경제 원조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도울 것이고,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한 거. 이건 결코 말이죠. 무슨 미국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무책임한 발언인 것은 틀림없고,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없다. 뭘 이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달라붙을 경우에 과연 이게 북한은 중국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중국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일본이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무모하고 무계산적인 나라가 아니죠. 북한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돌아올 수 있는 배상과 보상이, 이득이 있어야만, 100% 확신해야만 투자를 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과연 북한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고서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지금 문재인이가 말한 것처럼 200조, 300조 또는 2000조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나라냐.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겠지만,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내버려 두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거죠. 결국은 뭐냐, 중국이 북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 그 영향력이 중국이 압도할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면 뭐냐.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란 두 고래 사이에서 새우 신세가 될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된다 이거지. 이것은 무슨 의미냐?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도 남을 문제죠.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13일에 대북 원조에 미국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게 방침처럼 지금 미국의 방침처럼 지금 미국이 북한 대북 지원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 방침인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이건 중국의 패권을 용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의 정책과도
정책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을 왜 하느냐 이거죠. 북한 핵도 폐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그 종전협정이라는 것으로 그 물꼬를 터주고 대한민국의 공산화, 한반도의 완전한 공산화에 물꼬를 트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싱가포르 회담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정말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차가운 이성으로 북핵 문제라든가 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그 냉철한 판단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이건 절박한 문제다. 한미 간의 이 혈맹이라는 그 동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이 세력 균형의 문제, 이 패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대한민국을 버리는 패착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파탄이 나면 미국은 세계적 리더십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북핵 폐기는커녕 미국의 쇠퇴에,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씨알이 먹히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토록 모범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미 동맹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세계의 수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쇠퇴에 결정적으로 불을 지핀 첫 번째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될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일요일 일요호회였습니다.